네, 안녕하세요. 코어 AI 전상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점을 하나 옮기면은 코리아.i가 되는데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은 한국 회사는 아니고 저희 회사는 이제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고요. 2020년 12월에부터 이제 한국에 진출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최근에 챗GPT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 LLM 그리고 생성형 AI를 우리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 제품 같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부 직원들을 위해서 또는 대고객을 위해서 그 가상 비서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회사에서 아마 챗봇을 도입을 했던 경험이 있으시거나 챗봇을 도입을 고려를 해보시는 고객들이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챗봇을 도입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인식률이 안 나올 때 얘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너무 힘들죠. 그런데 LLM을 이용하거나 생성형 AI를 도입하게 되면 접목을 하게 되면은 그런 노력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최근에 뭐 올 1월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오픈 AI의 챗GPT가 그러면 뭐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요술방망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챗GPT도 분명히 한계는 가지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한계성은 기본적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엔터프라이즈 내부에서 활용하기에는 얘는 도메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학습해서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같이 접목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뒷단에 기업들에서 보유하고 있는 ERP 어플리케이션, CRM 뭐 이런 등등의 어플리케이션들과 인티그레이션 하는 것들이 챗GPT는 직접적으로 못합니다. 그리고 뭐 채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내에서 활용을 하겠다고 하면은 우리 사내에서 쓰는 흔하게 제일 많이 쓰는 엔터프라이즈 메신저, 뭐 MS 팀즈라든가 아니면 슬랙이라든가 이런 제품들과의 인티그레이션이 직접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해서 쓰는 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저 자동차 모양 이미지가 아마 보이실 텐데 저게 이제 저 중에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봇을 뭔가 디자인,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LLM 그리고 제너러티브 AI를 활용해서 보다 고도화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즉 저희 제품 자체가 어떤 슈퍼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슈퍼카의 핵심적인 엔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제너러티브와 그 다음에 LLM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장표에서처럼 생성형 모델과 생성형 AI 모델과 저희 플랫폼이 결합이 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발화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의 대화를 사람처럼 답변을 생성해서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챗봇 또는 뭐 보이스봇 이런 데서는 굉장히 딱딱한 형태로 대화가 흘러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기존에 이제 우리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지식 자산들을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문서는 엄청나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문서를 만들고 생성이 되고 있는데 그 문서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엔터프라이즈형 LLM은 뭐냐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LLM은 사실 뭐 최근에 뉴스나 뭐 이런 기사나 뉴스 기사나 뭐 우리 TV에서 나오는 뉴스에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된 챗GPT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사실 이제 LLM이라고 하면 챗GPT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챗GPT 외에 뭐 우리 구글에서 사용하는 뭐 람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소스로 존재하는 다양한 LLM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일부 오픈 소스 LLM과도 인티그레이션을 했고 그리고 오픈 AI하고도 인티그레이션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다양한 LLM들과의 인티그레이션을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LLM은 기반이 되는 거고 그 위에 도메인 날리지가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 코어 AI가 그동안 글로벌하게 다양한 고객사에서 경험한 유즈 케이스 내용들을 솔루션화해서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도메인 날리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특별히 뭐 솔루션 중에서 버티컬 솔루션이 있고 그 다음에 LOB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버티컬 솔루션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뱅크 어시스트, 은행 업무를 위한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헬스 어시스트, 제약사나 병원 이런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트래블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리빌트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OB 솔루션으로는 HR 어시스트, IT 어시스트 이런 것들이 있어서 IT 어시스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략 50여 개 이상의 HR에 관련된 유즈 케이스들이 미리 만들어져서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휴가 신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회사의 복리 혜택에 대한 질의를 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대화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다 만들어져서 준비가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도메인 날리지 위에 고객사에서 유니크하게 가지고 있는 지식 자산들이 존재하고 비즈니스 룰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녹여내서 결국은 예를 들어 뭐 회사 이름을 제가 지칭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뭐 예를 들어 S전자라고 하면 S전자만을 위한 엔터프라이즈용 LLM 그 다음에 L전자라고 하면 L전자만을 위한 LLM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L전자 쪽하고는 북미법인 쪽에서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계약이 4월 달에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L전자에서는 그럼 뭘 하냐?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쇼핑몰에 보면 이제 그 해당 제품에 대한 뭐 예를 들어 세탁기다, 진공청소기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제품 각각의 개별 제품별로 다양한 매뉴얼들이 존재하잖아요. 또 모델별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자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해당 매뉴얼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학습을 시켜서 답변을 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뒷단에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세일즈포스 마케팅 플랫폼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뒷단에 세일즈포스하고 연결을 해서 실제로 사용자가 어떤 구매 의사가 있다. 그러면 리드로 전환을 해서 세일즈포스에다가 그런 리드 생성을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지금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표에서는 저 파란색 글씨로 써 있는 부분들이 보이실 텐데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나열된 뭐 작은 글씨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저희 플랫폼에서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그 플랫폼 안에서 저 파란 글씨로 적혀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LLM과 제너러티브 AI 기술을 활용해서 기능이 전환된 그런 것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적인 예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뭐 요약 기능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과거에 원래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요약 기술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그 LLM을 활용해 가지고 요약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양한 채널들과 다양한 백엔드 어플리케이션들을 전체적으로 인티그레이션이 돼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작성된 내용이고요.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디지털 채널이라고 하면은 통상 웹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디플로이된 챗봇만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 이제 보이스봇 같은 경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콜센터 인프라 중에 IVR 시스템들과 인티그레이션이 돼 있어야 됩니다. 또는 콜 인프라 중에 뭐 CTI 어플리케이션하고 인티그레이션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하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뭐 어바이어라든가 시스코, 제네시스 이런 등등의 인프라들과는 이미 저희가 프리 인티그레이션이 돼 있어서 저런 부분을 위해서 별도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내에 뭔가를 적용해서 업무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사내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메신저 플랫폼과 인티그레이션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랙이라든가 MS 팀즈 뭐 등등의 다양한 플랫폼 그리고 국내 제품 중엔 저희가 뭐 네이버웍스 뭐 이런 메신저들과도 인티그레이션이 돼 있고요. 뭐 일부 고객들 같은 경우 이제 아마 구글 메신저를 쓰고 계시는 곳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과도 저희가 다 프리 인티그레이션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맨 끝에 보면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보이실 텐데요. 뭐 ERP 같은 경우는 SAP라든가 뭐 오라클 이런 것들이 보이실 거고 CRM 같은 경우는 세일즈포스, 뭐 젠데스크 등등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보이실 텐데 저런 어플리케이션들과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프리 인티그레이션이 돼 있고요. 저기에 나와 있는 어플리케이션 외에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200여 가지 이상의 어플리케이션들과 이미 프리 인티그레이션이 돼 있어서 저런 인티그레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에포트를 줄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 고객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는 저런 뭐 글로벌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내부적으로 인하우스 개발을 했거나 SI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도 해당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회사 또는 내부에서 개발하셨다면 내부에서 개발한 개발자한테 API를 저희가 제공받을 수 있다면 그런 인티그레이션은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 네이버 웍스 메신저 같은 경우도 메신저도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국내에 사용하시는. 근데 이제 그런 메신저들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가 한 인티그레이션 하는데 2주 정도 보통 통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능은 저희가 LLM과 그 다음에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저희 플랫폼에 추가된 기능들이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챗봇이나 음성봇을 개발할 때 경험을 보시면 실제로 뭐 예를 들어 계좌 이체라는 하나의 대화 시나리오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 보면 현업 고객분들한테 여기에 관련된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에 뭐 콜 데이터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또는 뭐 기존에 이런 거에 관련된 어떤 데이터를 좀 주시면 저희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다시 컨펌을 받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하면서 사실은 대화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LLM 중에 이제 이 부분은 오픈 AI하고 인티그레이션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오픈 AI하고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일종의 프롬프트를 던지는 겁니다. 계좌 이체를 하는데 봇의 이름은 계좌 이체야. 그리고 이 계좌 이체 봇이 처리할 때 흘러가는 흐름은 일단은 고객한테 계좌가 몇 개 갖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 다음에 송금하려고 하는 금액과 송금 대상이 누군지를 확인한다. 이런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대화 시나리오가 생성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컨버세이션 플로우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 만들어진 플로우가 100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행마다 뭐 사실 이거는 커먼 프로세스긴 하지만 은행마다 약간씩 다른 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자가 조정을 일부는 해줘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과거에 맨바닥에 헤딩하면서 그런 봇을 만드는 거하고 70점짜리가 만들어진 거를 갖다가 내가 100점짜리로 만드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걸리는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어떤 이런 봇을 만드는 데 필요한 생산성이 10배 이상 증진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기능은 유즈 케이스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여행사예요. 그러면 여행사 봇이 처리해야 되는 업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권 예약, 호텔 예약, 자동차 렌트 예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래블 어시스트다라는 이름을 하나 달아주고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에다가 프롬프트를 적어주는 겁니다. 트래블 어시스트가 하는 일은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달아주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유즈 케이스들을 추천을 해주고요. 서제스트를 해주고 거기에서 내가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유즈 케이스를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을 시킬 때도 과거에 보면 고객들한테 대체 발화를 주세요. 또는 아니면 구축업체가 실제 온사이트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본인이 고객한테 받은 데이터, 뭐 콜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라이브 채팅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들을 귀가 아프게 또는 눈이 아프게 쳐다보고 거기에서 대체 발화들을 추출해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학습을 시켜줘야 됐었는데요. LLM을 이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신해서 서제스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포트를 확연하게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봇을 하나 학습까지 다 시켜놓고 만들고 나서 그러면 배포 전 단계에서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근데 테스트 전 단계에서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테스트를 위한.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제너러티브 AI가 서제스트를 해주고 그 서제스트 해준 대체 발화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체 발화를 서제스트 해주는 그런 화면이고요. 그래서 이 화면 상에서 내가 보고 적합한 것들을 체크해 주게 되면 이게 이제 좌측 화면으로 넘어오게 돼서 대체 발화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생략을 하고 지나갔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모델은 제로샷 모델과 퓨샷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뭐 제로샷과 퓨샷이라는 모델은 저희 코어 AI의 용어라기보다는 오픈 AI의 용어입니다. 그런데 제로샷이라는 거는 오픈 AI에 아마 사용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오픈 AI의 뭐 GPT-3건 GPT 3.5건 간에 들어가면 우리가 돈을 내고 뭐 $20 내고 그러면 API 토큰이 나오는데 그 API 토큰을 저희 플랫폼 상에서 연결하는 란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은 오픈 AI하고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픈 AI의 컴플리션 API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쓰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퓨샷 모델 같은 경우는 오픈 AI에서 정의하고 있는 퓨샷 모델과 저희가 정의하는 퓨샷 모델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퓨샷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픈소스 라지 랭귀지 모델을 활용해서 저희 클라우드에다가 호스팅을 해놓는 방식입니다. 근데 굳이 왜 저희가 이런 방식을 하나를 더 만들어 놨냐면 사실은 엔터프라이즈 고객들 같은 경우는 우리 사내에 존재하는 문서 데이터가 됐건 뭐가 됐건 뭐 대외의 비잖아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오픈 AI나 이런 곳에 공개되는 거를 사실은 꺼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클라우드에다가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오픈소스 LLM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는 게 이제 저희가 퓨샷 방식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제너러티브 AI, 답변을 생성하는 거는 저희가 현재는 오픈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결국은 또 오픈 AI에 정보가 나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굉장히 많은 문서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데이터들을 제대로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예를 들어 뭐 우리 회사에 내규 정책이 관련된 PDF 파일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해당 PDF 파일을 업로드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해당 PDF 파일에 있는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제너러티브 AI 기술을 이용해서 이 문서 내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사용자가 보고 컨퍼메이션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런 것들이 나와라고 또 제너레이티브 AI가 생성을 해주고요. 근데 다만 그 해당되는 답변이 실제로 적절성이 약간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실제로 검토 과정에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컨펌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이 생성될 수 있도록 리뷰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화면 같은 경우, 분석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뭐 의도 파악 자체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오류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판별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시보드 기능들을 분석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요 나와 있는 예시 화면은 이제 항공사에 관련된 내용인데 뭐 저기에 이제 좀 큰 글씨로 나와 있는 뭐 플라이트 부킹이라든가 뭐 이런 항공권 예약 아니면 뭐 기내식 신청이라든가 기내식 취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자 발화에 따른 의도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 의도 안에서도 대화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클러스터링을 해가지고 제시를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큰 박스 안에 작은 박스를 만약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저 클러스터 안에서는 대화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사내에 가지고 계시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 자산들을 통합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자연어를 기반으로 쉽게 검색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문서 처리에 관련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서를 올리게 되면 해당 문서의 포맷을 저희가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문서의 포맷을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컨텐츠를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청킹이라고 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말들의 뭉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크를 만들고 그 청크들에 대한 인덱스 정보를 별도로 또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청크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저희가 벡터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회사의 연차 일수가 며칠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뭐 사내 연차 규정에 대한 문서가 학습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오픈 AI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 오픈 AI한테는 연차에 대한 기준을 알려줘라는 형태의 내용을 던져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부합하는 아까 제가 청크를 만들어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청크만 같이 실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오픈 AI가 그 해당되는 청크하고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서 답변을 만들어 가지고 답변을 던져주게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사내에 가지고 있는 지식 자산이 오픈 AI로 일방적으로 오픈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좀 이 제너러티브 AI LLM for Enterprise를 좀 줄임 약자로 해가지고 게일이라고 저희가 이제 좀 약어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게일 프레임워크 안에서 실제로 엔터프라이즈용 LLM을 만들고 그 LLM을 추가 학습을 시키고 개선시키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만의 LLM을 직접 구성을 해놓고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저희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 플랫폼 외에도 그 위에 저희가 아까 이제 제가 버티컬 솔루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에로비 솔루션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서치 어시스트라는 별도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서치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검색 영역에 특화된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 내부에 있는 뭐 문서 데이터가 됐건 아니면 지식관리 시스템이 됐건 뭐 이런 전반적인 다양한 사일로드 돼 있는 이런 데이터 소스들을 저희가 연결을 해서 저희가 온톨로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LLM을 연결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적으로 하나의 예시 화면인데요. 그래서 이 서치 어시스트 상에서 특정 문서를 내가 업로드를 시키게 되면은 해당 문서가 현재 업로드가 됐는지 동기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상태들을 보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 어사인먼트 할당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권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는 전 직원한테 같이 쉐어해도 되는 문서인지 아니면 이거는 뭐 예를 들어 IT 개발 부서에서만 공유해야 되는 문서라면 IT 개발팀에서만 볼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잘 안 보이시기는 할 텐데 보면은 이제 드라이브 원천 소스가 어딘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구글 G 드라이브를 만약에 사내 드라이브로 쓰신다 그러면 G 드라이브 같은 경우를 직접 연결해서 저희가 G 드라이브 커넥터 그 다음에 뭐 컴플루언스 같은 솔루션들도 저희가 커넥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커넥터가 필요한 이유는 문서 정보 같은 경우는 계속 수시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넥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오고 가야 저희가 인덱싱을 수시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커넥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업로드되고 인덱싱 작업이 처리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위 문서가 만약에 업로드가 돼서 올라오게 되면 요 좌측에 나온 내용이 원본 문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원본 문서에 보면 우측에 뭐 질문이 있고 대체 질문이 뭐가 있고 여기 답변이 뭐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이 사실은 사람이 입력을 해놓은 내용이 아니고 제너러티브 AI가 자동으로 추천을 해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리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최종 컨퍼메이션을 해주게 되면 이것이 반영이 되는 이런 절차로 저희가 일부러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특정 정보에 대한 제공 자체가 굉장히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워크플로우를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사용자 입장에서 뭔가를 검색을 했다. 그러면 이 좌측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기 오픈 AI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사내에 질문에 대한 데이터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생성해서 제공해 주면서 원천 파일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제시를 해줄 수가 있는 형태가 지원이 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저거는 이제 옵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저런 답변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면 저런 것들은 답변이 나가지 않고 뭐 예를 들어 대신에 뭐 HR에 관련된 뭐 어떤 특정 질문이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HR 직원 연락처를 알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체해서 답이 나가는 형태로 구현을 할 수도 있고요. 우측에 있는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질문에 대해서 멀티플
소스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제시를 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나의 예시인데요. LLM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했던 데이터들인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세 개 회사의 어떤 주식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신용 보고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업로드를 해놓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질의를 던져서 이제 나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뭐 하나의 예로 뭐 IBM하고 뭐 애플이 지금 갚아야 될 빚이 각각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는데 해당 문서에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오픈 AI의 제너러티브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생성돼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주가 보고서를 올려놨었기 때문에 주식과에 관련된 뭐 애플하고 테슬라에 대한 어떤 타겟 프라이스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준다거나 뭐 이런 형태의 것들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 LLM이나 생성형 AI 기술이 굉장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가 요 기능이 처음 릴리즈 됐던 게 2월부터 릴리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동안에 사실은 많은 고객들을 미팅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기존의 고객분들도 언론에서 굉장히 뭐 오픈 AI, 챗 GPT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는 도대체 이거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거나 그러면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한번 상담을 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비즈니스 활용 사례 관점에서 보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발표를 좀 퀵하게 좀 후다닥 진행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어떻게 시간 내에 마친 건가요? 네, 정확히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